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장주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위드 코로나 시대 산림 산촌의 변화라는 주제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미래 산림을 논의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바라는 미래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기 한 미래를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대략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19가 지금 올해 3월에 팬데믹이 선포되면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스나 메르스 이후에 저희 방역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덕분에 많은 다른 나라보다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많은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요. 평소에 쓰지 않던 마스크도 쓰고 있고, 그리고 재택근무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코로나 이전에는 겪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일상들이 도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일상을 그럼 맞이하는 이런 상황에서 산림과 임업 산촌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고 어떤 기능들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인데요. 이를 위해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코로나19가 산림, 임업, 산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문헌이나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주요 환경 변화를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연구진들끼리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코로나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그 이슈들이 산림, 임업, 산촌에 미친 영향들이 무엇일까를 도출하는 작업들을 했고, 그리고 전문가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결론을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연구 결과들을 조금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코로나19의 어떤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8가지가 도출이 됐습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 확산 가속화까지 8가지의 핵심 이슈를 발굴을 했는데요. 이 핵심 이슈들이 산림 이후 산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입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산림 이후 산촌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영향은 아무래도 야외 휴양 활동의 변화일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올해 1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 티맵의 어떤 교통 데이터와 그리고 KT의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관광 휴양 활동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코로나 시대의 국민의 어떤 관광 패턴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집 가까이에 가족들과 함께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양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캠핑 활동을 들 수 있겠죠. 캠핑 활동이 전년 대비 73% 정도 수요가 증가한 것이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등산 활동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혼산족, 둘산족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혼자 산행을 하는 사람들, 둘이 같이 산행을 하는 사람들 이런 걸 뜻하는 신조어인데, 과거 산행은 단체로 명산을 위주로 이제 산행을 했던 게 코로나 이전의 어떤 산행 문화라면, 코로나 이후에는 도시 근교의 인근 산림에 혼자 또는 둘이 가는 산행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시대에서도 자연이 주는 중요함은 전혀 작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기능의 중요성은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면서 집을 나만의 공간으로 꾸미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많아짐에 따라 목재를 활용한 가구 수요나, 그리고 실제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실내 식물을 가꾸는 그런 활동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집밥을 이제 먹으면서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도 늘면서 실제 농산물이나 임산물과 같은 신선식품의 매출도 증가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도시의 어떤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의 도시를 떠나서 저밀도의 어떤 산촌이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입니다. 실제 위생 소비, 휴지, 마스크를 제외한 어떤 휴지나 티슈 이런 위생용품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두세 배 증가했다라는 그런 펄프 제지업계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셀프 메디케이션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자기 건강을 자기 스스로 돌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건강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 그런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거랑 연관시켜서 홍삼이나 뭐 인삼류 같이 그런 건강기능식품의 영업 실적이 뭐 전년 대비 5%, 9% 증가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뭐 차가버섯이나 당귀같이 임산물의 어떤 건강 기능이나 면역 증진 성분을 활용한 식품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림이 주는 오감, 그러니까 산림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오감을 활용해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우울감을 저하시키는 산림 치유나 휴양 활동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력과 일자리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임업이나 목재 산업 부분들이 대부분 노령화된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이 임업 노동력 부분은 예전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적 교류가 끊기면서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하면서 좀 그런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코로나로 좀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생산 차질을 빚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자리 부분들도 좀 위기이긴 한데, 일부 지금 보시면 농림업의 산업별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과거 IMF 시대에 도시 실업자들이 대거 농산촌으로 오면서 농산촌에 취업을 하는 그런 결과인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인데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거는 고령층이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런 취약계층에 많은 충격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산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열악했던 산촌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도시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도시와 비교해봤을 때 응급의료 시스템이 약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전염병 확산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이나 인프라 보급들이 확실히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도시와 산촌, 농산촌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인프라 보급의 어떤 수준이나 디지털 기술 이용에 대한 역량,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위축 부분도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목재 산업 부분과 좀 연관이 있는 건설 투자 경기도 낮아지면서 실제 건설 투자 감소가 올해 3% 정도 감소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고, 그 투자 감소로 인한 부실 기업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목재나 임산업에 많은 영향들을 또 끼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입니다. 저렴한 어떤 인력, 그리고 많은 인프라를 통해서 제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 또한 코로나 이후로 제조업의 위기가 왔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세계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목재를 좀 보자면, 목재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 뉴질랜드를 봤을 때도 올 초 4월 그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됨에 따라 교역을 중단시키거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목재 수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목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공급의 수급의 차질을 빚는 그런 현상이 잠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봉쇄 정책이 풀리면서 일부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이런 전염병이 더 심각해져서 더 많은 어떤 봉쇄 정책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 필요한 목재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친환경 인식의 확산인데요. 아까 송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산림의 훼손으로 인한 인수공통 감염병의 확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경제 활동이 줄어들면서 미세먼지가 적어지거나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대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은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점차 커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핵심 공간이 되는 게 저는 도시숲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 많은 지자체들에서도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투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들을 고용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효과나 가치들은 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도시숲뿐만 아니라 숲의 기능이 그러면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익 기능이나 생태계 서비스를 좀 더 잘 발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희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민 1,000명들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에 산림의 기능 중에 어떤 기능들이 더 높아졌다고,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어떤 산소 생산이나 대기질 개선 기능과 같이 좀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산림에 대한 기능에 대한 수요들이 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잘 발현할 수 있게 산림을 잘 관리하는 일들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확산 가속화인데요. 우리나라 디지털의 어떤 인프라나 기술력은 단연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코로나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기술력의 파급이나 발전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산림이나 이런 분야를 살펴보면 실제 이제 드론과 같이 무인기나 이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직접 사람이 산에 가지 않아도 산림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서 실제 뭐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던가 뭐 산불을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재해 관리 대응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산림 휴양 서비스 같은 경우도 VR이나 AR을 활용해서 직접 숲에 가지 않고도 숲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어떤 8가지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36개의 미래 어떤 산림이나 산촌의 영향을 도출을 했고요. 이 영향에 대해서 이제 각 국민과 전문가한테 물어본 결과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이제 36개의 영향을 주고 이게 과연 미래에 발생이 막 많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임업이나 산촌에 대한 이해나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좀 낮은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그것들이 높을 거다 낮을 거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국민들 대상으로는 실제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수요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좀 체크하는 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구입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밥을 먹는 어떤 횟수들이 늘어나면서 농산물의 구입이 늘어난다, 이런 일부 결과들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좀 농산물이나 임산물 모두 구입 횟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당시 기간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을 때여가지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위축되고 소비가 좀 위축됐던 상황에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임산물 구입 행태를 보면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매장에 직접 가서 구입을 했던 횟수가 많았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임산물을 구입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재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또한 일부 늘어났다는 통계 자료들이 있지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좀 일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고, 보건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한 42%가 코로나 전보다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녹지 방문이나 숲 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당시 이제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제 외출을 자제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근거리 녹지 공간 방문의 어떤 횟수나 야외 숲 활동 횟수도 모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용 형태의 어떤 변화를 보면 원래는 그러니까 내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그 근교의 어떤 녹지 공간을 방문하는 형태가 코로나 전에 많이 나타났으면 코로나 이후에는 혼자 방문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거리 또한 근거리에 어떤 숲에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저희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산촌 여행이나 산촌 이주 의향에 대한 변화도 물어봤는데요. 산촌 여행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심에 붐비는 어떤 실내 놀이 공간보다 이렇게 탁 트여진 자연과 버타는 산촌으로의 어떤 방문이나 관광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저도 이제 각각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관광 활동의 양적인 거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산촌 이주 의향 또한 미국이나 일본의 앞에 사례를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고밀도의 도시가 아닌 저밀도의 산촌으로 내 주거나 일터를 옮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부동산 어떤 문제나 뭐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까지는 변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수요 변화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살펴봤고요.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구 업계에 계신 분들 그 전문가분들 5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후에 살림 기능별 중요도를 물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국민이 대기질 개선이나 산소 생산과 같이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살림의 기능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면 전문가들은 보다 휴양이나 치유 활동, 그러니까 보다 안전하게 휴식을 하고 휴양을 할 수 있는 숲의 기능을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8대 핵심 이슈 중에서 산림이와 산촌에 그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무엇일까요를 물어봤더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 그리고 친환경 인식에 대한 확산, 그리고 경기 저성장의 지속 이런 이슈들이 미래 산림이와 산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출한 36개 중에서 그 미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향들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상위 10개의 영향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저밀도의 산림 이용이나 도시숲 조성에 대한 수요, 그리고 산림 공익 기능이나 산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가, 그리고 산림 생명 자원이라고 해서 아까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산림의 자원들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수요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나 산림 재예측 기술들의 등에 대한 디지털 기술 수요들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건강 안전이나 친환경이나 디지털 기술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이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어떤 결과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 코로나 시대의 살림의 가장 핵심 기능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살림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많은 역할들을 해왔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제공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 그리고 언젠가 끝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전 기능과 보건 기능은 더욱더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 속에 제가 큰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어떤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융복합을 통해서 지금과는 다른 좀 더 정확하고 스마트한 살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살림에 기대할 수 있는 역할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산림이나 임업이나 산촌 산림 복지 분야에서 어떤 것들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산림은 생활권 인근에서 숲을 이용하고 하는 기회들을 자주 늘릴 수 있게 도시숲을 확충하는 것을 들 수가 있고 그 도시숲의 기능들이 좀 더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 기능이나 생태계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는 산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 재해나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기후 재난들을 좀 더 예측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임업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면역력 증진이나 건강기능 증진 그리고 보건위생용품의 필수가 되는 원료들을 저희가 잘 확보하고 그런 글로벌 공급망 위기나 어떤 수급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자국에서 얼마만큼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잘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노동력이나
노동력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의 임업이 이제 인력 중심의,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생산하고 사람이 직접 판매하고 하는 그런 인력 중심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산림 임업은 좀 더 그런 것들을 디지털 기술화 시켜서 좀 더 첨단 산업화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가지고 갈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촌 산림 복지 또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잘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더 상대적으로 또 더 그리워하는 게 또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접촉이나 교류잖아요. 그래서 산림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서비스는 다변화하되 실제 숲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촌 부분인데요. 산촌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람도 많이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도시민들이 산촌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의향들도 많이 적어서, 하지만 산촌이라는 공간이 도시와는 다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저밀도의 주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하는 일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도들이나 기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저 다음으로 발표해 주실 유재원 감독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